건물주가 되는 과정도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복덕방 언니 변혜인 팀장입니다. 오늘 빌딩과 결혼에서는 건물주가 되는 절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건물을 사기로 마음먹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알고 시작하느냐 모르고 시작하느냐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전반적인 타임라인을 컨트롤하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되는 과정도 결혼을 하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탐색을 합니다. 탐색. 자,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어디 있는지, 괜찮은 여자가 누가 있는지, 이거를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나서 결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이제 건물주가 된다, 크게 이렇게 과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세밀한 방법으로 나눠 본다라고 하면, 자, 첫 번째, 우선은 내가 건물을 사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죠? 언니네 복덕방을 구독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언니네 복덕방을 구독하면서 건물주가 내가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 호기심, 이런 것들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먹게 되죠. 즉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건물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되고, 그 현금 보유량이 어떤 시간에 유동 가능하게끔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사고 싶다 하고 저 찾아오세요. 제가 현금 보유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여쭤보면, 아, 지금은 없는데 아파트 팔면 살려고요. 그럼 아파트는 언제 파시려고요? 하는데 뭐 그거 때 되면 팔리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무작정 먼저 중개법인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중개사 입장에서도 이분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자산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는 제가 5억이 있는데 7월 정도에 잔금을 하면 2억이 더 생기고요. 그리고 말쯤이 되면은 사업자금 때문에 한 10억 정도 더 생겨서 저는 한 15억 정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본인의 자산 현황을 공유를 해주시거든요. 자산 검토를 하시고, 아, 그럼 내가 건물을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물건을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물건이 어디에나 있지 않죠. 그리고 뭐 요즘은 네이버 광고, 디스코, 밸류맵 이런 곳에도 매물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물건들은 광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좋은 물건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발품을 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동산 사무실에 방문하는 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뉘죠. 작은 로컬 부동산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중개법인이 있죠.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물을 확보하는 양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고 노하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중개를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중개법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러면 잘하는 부동산 찾는 꿀팁 같은 게 있나요? 강남 중개법인들 다 시스템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내 담당자가 누가 되느냐. 요즘은 밸류맥 같은 데 보면은 중개에 대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중개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리고 요즘은 워낙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중개인들이 자신의 PR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나랑 좀 핏이 맞을 것 같은 분들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상 같은 거는 없나요? 관상은 과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관상을 믿거든요. 제 관상은 어떤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부동산 거래 잘하는 관상 이런 걸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미팅 한번 해보고 물건도 받아보고 딜링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면은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부동산이나 중개법인 간다고 하면 처음 가는 거니까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미팅 갈 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중개법인 갈 때 꿀팁은 현금 보유량이 얼만큼 되시는지, 선호하시는 매매가가 얼마인지, 선호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매입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4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개하는 입장에서는 고객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그분한테 맞는 물건을 선별하고 필터링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개인과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가서 이때부터 이제 첫 미팅을 보통은 해요. 첫 미팅을 하고 나서부터 물건을 검토하시기 시작합니다. 물건 탐색하고 검토하는 이 시기가 탐색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중개법인에 딱 가서 물건을 받기 시작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을 못해요. 이 단계에서 뭘 해야 되냐면 우선순위를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남자들을 만나봐야 자기만의 선호도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건을 보시면서 본인들이 판단을 계속 하셔야 돼요. 나는 4m 도로는 절대 싫어. 나는 신축은 부담스럽고 리모델링까지는 괜찮아. 나는 수익은 3.5% 이상 아니면 난 안 보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본인이 판단을 계속 하시면서 그걸 중개인과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공유를 하면서 점점 나한테 맞는 물건으로 계속 필터링해서 결국 최선의 하나가 딱 남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임장도 하셔야 되고 토의도 하셔야 되고 4번 단계가 굉장히 집중력이 필요한 단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너무 길게 보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노처녀가 왜 나오겠어요? 너무 이제 시간을 끌다 보면은 기준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은 오히려 쉽사리 결정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건을 검토하시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하지 마셔라. 그리고 빨리 하시는 분들은 진짜 하루 이틀 물건 검토하시고 일주일 안에 거래하시는 분들도 제가 느끼기엔 30% 이상 되거든요. 왜 내가 그럼 이렇게 빨리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우선순위라는 거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물건을 천천히 오래 보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게 우리가 어떤 동일한 제품이 재고가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다른 물건들이 그 시기에 가장 좋은 물건을 내가 골라가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기다린다고 해서 좋은 물건이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선일 수도 있는 거야. 제가 계속 그 비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상형이라는 게 있어. 난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근데 이거 다 가진 사람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솔직히 욕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그 우선순위 안에서 7, 80%만 만족을 하시면 진행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매물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충분히 결정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못하면 계속 물건만 보게 되는 거야. 결국은 천천히 오래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계약의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지노선 정해놓고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죠. 수십 개의 물건을 보고 나서 결국은 물건을 결정해. 근데 이거에서 끝이 아니다. 물건을 결정하고 이제 그거를 딜링하게 돼요. 내가 사고 싶은 조건과 매도인이 팔고 싶은 조건이 있겠죠. 이게 그냥 한 번에 들어맞으면 이제 가장 베스트. 바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도장 찍고 끝내면 돼요. 근데 사실상 그런 계약은 거의 없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크나큰 간극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중개사의 이제 역량이 이때에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는 중개사랑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면서 빠르게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때는 속도전. 내가 결정한 좋은 물건은 다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딜이 붙으면 갑자기 다른 데서 손님이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나만 이 물건을 보고 있는 건 아니다. 이 물건은 누구나 살 수 있는 물건이다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느긋하게 딜링하시면 안 돼요. 계약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 꼭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 누구라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중개사를 믿으셔야 돼요. 이 시점에는. 중개사를 못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사람 나한테 이거 팔려고 뭐 거짓말하나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물건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를 믿고 딜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보통 우리가 뭐 아파트나 이런 거 거래하면 다들 그냥 빠르게 도장 찍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빌딩은 왜 이렇게 매도 매수 분들이 이렇게 싸우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싸운다는 표현은 좀 안 맞고 간극이 좀 큰 것 같아. 왜냐면 아파트는 동일한 물건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세라는 게 형성이 정확하게 되거든. 원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건물은 개별성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같은 골목에 있어도 북도로 코너에 있는 거, 박스 물건 이런 것들이 가격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물론 평당가라든지 탁상 감정가라든지 가격을 결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매수 매도 간의 호가 싸움이에요. 그래서 서로
서로 원하는 가격을 시장 안에서 맞춰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딜링하는데 애를 먹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내심 가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를 들면 변 팀장 60억 아래로는 오퍼 하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거래를 하면 59억 5천이든 59억이든 이렇게 내려와서 계약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매수인 마음도 마찬가지고 매도인 마음에도 내심 가격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끌어내서 양측이 최대한 윈윈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드느냐, 이게 이제 중개인들이 하는 일인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매도인은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고 매수인은 싸게 사고 싶겠죠. 이런 각각의 이 니즈 안에서 이제 가격을 조율해 나가는 거지. 근데 뭐 시세라는 게 명확하진 않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냥 마음을 맞춰 나가는 과정인 것 같아. 불장 때는 빌딩 가격이 무슨 코인 가격처럼 반나절 만에 5억씩 오르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한 사례는 감정가보다 막 15% 아래로 떨어져서 계약하고. 그래서 건물은 뭔가 정확한 시세가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각각의 사정에 의한 어떤 니즈에 따라서 가격이 맞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과 운 같은 것도 작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빌링하면 다 계약 쓸 수 있나요? 아니죠. 물론 한 번 오퍼해서 한 번에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한 30~40%는 깨지고 안 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거치시다가 결국은 계약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은 대금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매매 가격. 여기서 중요한 거는 특약사항. 우리 건물 매입하실 때 주택 상태를 매입하셔가지고 용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임차인을 매도인이 명도해주는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호갈 양수양도 한다는 부가세 관련된 것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거, 그리고 임대차 현황, 토지 사용 승낙서, 뭐 하물며 실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 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특약사항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구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또 중개사 혹은 중개법인들이 노하우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근데 저런 게 다 들어가려면 계약 한 번 하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계약 그냥 도장만 찍고 가는 거죠?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실제로야 저는 계약하는데 6시간, 7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이런 디테일들을 쓰는 데 있어서 또 간극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또 자리에서 협의를 합니다. 협의하면서 그 자리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그 과정이 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스무스하게 쭉 오케이 돼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 스무스하게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 양측이 책임 소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식선 안에서 합치가 되는 경우에는 쉬운데, 이런 디테일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저희가 또 조율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죠.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를 보면 아주 작은 거 하나로 시작되거든요. 스무스하게 잘 흘러가는 그런 계약들을 보면 소탐대실하지 않으세요. 건물주든 이 매수자든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 집요하게 하지 않고 대세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점을 다 유연하게 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계약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을 쓰면 7번이 잔금이거든요. 짧게 1, 2개월부터 길게는 뭐 1년까지도 잔금 기간을 갖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사이에서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명도를 해야 되면 명도를 하고, 용도 변경이 필요하면 매수인은 건축자를 선임해서 용도 변경에 대해서 진행하셔야 되고, 잔금 전에 멸실을 해야 되면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인허가를 준비한다라고 하면 건축사를 통해서 또 협의하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여기에서 필요하고, 이때 문제가 생기면 정말 최악으로는 소송이나 이런 것까지 가기도 해요. 물론 이제 소송이 되기 전까지 중개인들이 다 중간에서 협의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래서 중개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도 매수자분들 혹은 매도자분들은 계약 사항에 대해서 내가 언제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숙지하셔서 하나씩 해 나가시면 돼요. 대출 알아보시고, 중도금 있으면 중도금도 잘 준비해서 제때 넣으셔야 되고, 이 계약서에 내가 도장을 찍는 순간 내 권리와 의무가 분명하게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유권 이전, 이제 드디어 등기에 내 이름을 박는 날이 바로 잔금하는 날입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인수인계하게 됩니다. 이 잔금은 이때까지 모든 준비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잔금 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잔금까지 제대로 잘 하게 되면은 이제 마침내 건물주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잔금도 사실 중개인들이 할 게 많아요. 은행도 연결해야 되고, 이사 정산도 해야 되고, 부가세 정리해야 되고,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그 금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중개인이 잔금 정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일주일 전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개보수를 중개사한테 주는 날이 또 잔금날입니다. 보통 계약 때 중개보수 협의를 저희는 다 하긴 하거든요. 어쨌든 중개보수는 열심히 한 중개사한테 마땅한 보수를 제공을 해주시면 또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열심히 한 만큼 보수가 지급이 되는 게 또 아름다운 중개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중개사가 건물 사라고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댓글에 맨날 저한테 뭐 투기를 조장한다 막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분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 건물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저랑 소통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건물을 사시고 엑시트하시고 시세 차익을 버시고 자산을 확장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결국은 선택하시는 거예요. 중개사가 막 끌고 와가지고 지장 찍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다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고, 중개사는 매물이 이런 게 있고 사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투기 조장꾼으로 보시는 거는 조금 억울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살 사람은 지금도 검토하시고 지금도 삽니다. 크게 이제 7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건물주가 되시게 되는 거거든요. 거의 6개월에서 1년 이상 잡아야 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되는 과정 안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알고 부동산에 찾아가시면 조금 더 내가 중개인이랑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건물주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빌딩 학개론도 여기서 끝! 안녕!